안녕하세요. 사진 전엽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켰고요. 오늘은 그 사진관 창업이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시죠. 요즘 이제 스튜디오 창업 문의가 생각보다 좀 있고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시긴 한데 꼭 이제 사진관을 차려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은퇴하시고 다른 일을 찾아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진짜 사진관을 차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직업을 찾아야겠다 해서 또 스튜디오를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딱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긴 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되게 쉽지 않은 선택이니까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사진관이라는 그 종목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어쨌든 스튜디오도 장사입니다. 장사고 이제 사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윤을 추구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종목이 어떤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 종목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음식점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뭐 3번, 많게 4번 뭐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소비를 하는 꼭 필요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가스 집을 차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돈가스 집을 차렸기 때문에 돈가스 집을 운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돈가스 집을 차렸어요. 일단 음식은 잘 만들어야겠죠. 솔직히 음식을 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 식당을 열었는데 음식을 못 만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 보통은 이제 교육을 받든 훈련을 받든 내가 잘 만든다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맛있게 하니까 음식점을 차리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차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은, 진짜 잘해요. 그래서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다음날 올 수도 있고, 다다음날 또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라면 못해도 한 달에 한 2-3번 정도는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될 거예요. 네? 떡볶이집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른 음식점도 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서비스업에 식음료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운영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상품을 예로 들어 볼게요. 이 사진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상품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민증이 됐건 여권이 됐건 운전면허가 됐건 뭐 이런 것들은 꼭 살면서 필요한 제품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부정하고 싶지 않고 다만 이게 회전율을 따져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여권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권 언제 찍나요? 그쵸? 10년 뒤에 찍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 사진이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오늘 찍고 내일 찍고 한 달 뒤에 찍고 1년 뒤에 찍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찍으면 10년 뒤에 찍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그걸로 민증도 바꾸고 운전면허증도 바꿔버려요. 네, 이런 상품을 우리는 팔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장사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친구도 될 거고 남편도 될 거고 와이프도 될 거고 동생도 될 거고 이렇게 돼야지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회전율이 좋지가 않아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도 내가 더 몇 번씩 방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식점이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치열할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해요. 그 부분은 인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도 그렇다. 회전율이 진짜 좋지 않은 상품 팔고 있다. 필수 제품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이 여권을 찍어야 되는 사람들은 하루에 고정이 돼 있어요. 이 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오차 범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선택받지 못한다면 10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 내가 잘했다면 10년 뒤에 그 사람이 나한테 오겠죠. 이런 상품이라는 점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또 찍는 사람은 고정인데 사진관에 늘어나요. 그럼 뭐예요? 더 힘들어지겠죠. 꼭 이렇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만의 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장사가 잘 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생증 사진이나 이력서 사진을 예로 들어볼게요. 학생증 사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예전에는 진짜 많았어요.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확실히 줄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줄잖아요. 그렇다는 점 알고 계시고 3년에 한 번씩 선택을 받는 건데 중학교 한 번, 고등학교 한 번. 학생증, 그 대학교 들어갈 때 어쨌든 수는 줄어들고 사진관 늘어나고 있고 내가 완전 잘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파이가 크게 늘어날 수가 없다. 그 부분도 확실히 인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고 이윤을 제대로 남길 수가 없고 허황된 꿈을 꾸며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AI가 발달해서 어쨌든 크게 그 작가들의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갭이 많이 메꿔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도 확실히 인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소장용 사진이나 프로필 사진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니까요. 사진 업에서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작가가 잘 나가야 됩니다. 인플루언서거나 진짜 실력이 뛰어나거나. 이제 그분들이 다 독식을 하는 구조예요. 저도 서울 경기에서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거기는 이제 교통이 또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도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끌어당겨서 먹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강남이 됐건 뭐 홍대 인근이 됐건 뭐 이제 뭐 성수나 뭐 건대 이쪽이 됐건 아무튼 거기에서 유명한 작가들이 다 경기도에 있는 모든 수요를 빨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들과 비교해서 경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당연히 뭐 장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소장용이나 프로필이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할 거예요. 웬만하면 잘하는 곳에 대기를 탄 다음에 거기를 예약해서 갈 거예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확실히 그렇다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들과 비벼서 내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프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이제 셀프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개인의 이제 꼭 필요한 증명 여건 부분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이런 뭐 내거 사진이나 무인으로 운영되는 데는 이제 사실 포화 상태예요. 이거는 이제 차라도 돈은 벌겠죠. 벌지만 재미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시스템을 파는 기계를 파는 사람들의 그 마진을 남기는 구조지. 그거를 이제 사서 이제 운영해서 버시는 분들은 뭐 한 달에 얼마나 벌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꼭 해야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들이 운영이 되긴 하겠지만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차리는데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요. 그거를 들고 내가 한 달에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생각을 잘 해보시고 그 위치가 좋다면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평수가 넓다면 비용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결혼 웨딩이 됐건 베이비가 됐건 이 부분도 예를 들어볼게요. 뭐 결혼 사진을 오늘 찍고 내일 찍고 모레 찍고 한 달 뒤에 찍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이비가 뭐 100일날 찍고 돌 때 찍고 이러지 뭐 오늘 찍고 내일 찍고 모레 찍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못 받으면 끝인 겁니다. 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날 못 벌면 땡이에요. 그냥 무조건 내가 벌어야 돼. 내가 선택을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들과 비벼서 내가 이길 수 있겠느냐, 내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과 경쟁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셀프도 하고 있고요. 증명여건도 하고 있고 완전 베이비는 아니지만 베이비 사진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택을 받아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내가 선택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날 선택 못 받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음식점은 여기도 먹고 저기도 먹고 여기도 먹고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이 사진업은 그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내 것 사진은 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다른 사진들은 아닙니다. 물론 결혼을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게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 사진업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차려야 되고 분명히 계십니다. 그 중에. 그리고 또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하면 무조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분명히 계세요. 진짜 실력도 있고. 그렇다면 또 무조건 하시라고 또 얘기를 드려요. 또 해보니까 시간이 다 가기 전에 빨리 하시는 게 맞아요. 맞고 이게 어느 정도 굴러가기만 하면 또 이만한 게 없어요. 서비스업 중에서는 가장 깔끔하고 깨끗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손님을 상대를 합니까? 조리를 진짜 예민하잖아요. 이게 음식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배탈이 난다거나 이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위생과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 이게 원가나 재료비나 이런 게 더 들쑥날쑥하고 이게 힘들어요. 재고 관리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서 사실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진관 창업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고민을 잘 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